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은 위화도 해군 진실과 거짓, 이게 2부야 3부야 좌우지간의 메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불가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보통 말도 안 되는 억지다, 핑계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당시 고려의 사정, 군사제도의 사정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안들인 것 맞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말이 사불가론이 요동정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모든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즉 사불가론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는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의문점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성계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우왕이나 최영 또는 고려정부의 많은 문신과 무장들이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요동정보를 하겠다고 그랬느냐. 정말 제대로 정신 가진 사람은 이성계밖에 없어가지고 이 정도는 논의하고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제시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불가론은 이게 위화도 해군이라는 게 아무래도 쿠데타, 반란 이런 거다 보니까 사료에 좀 왜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고려사에 있는 이 사불가론 기사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왕과 최영, 이성계를 포함해서 모든 정부 관료들이 사전에 검토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를 기록할 때 위화도 해군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성계의 용감하고 합당한, 그리고 정말 무식한, 이 정도도 안 하고 넘어가는 최영, 최영한테 다 뒤집어 씌우거든. 이성계는 계속 올바른 소리를 하고 우왕은 젊은 국왕이라 뭘 잘 모르는데 최영이 계속 무식한 소리에서 이 꼬라지가 됐다. 이게 당시 기록에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각시키려고 요즘 말로 하면 참모본부에서 다 검토했던 내용인데 이성계 혼자 제시했던 내용으로 바꿨다. 이것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작이 심한 거죠. 사불가론 상소가 아예 없었다. 근데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누가 전쟁을 이따위로 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휴전선에 수색대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규군을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인 전쟁을 벌이는 건데 누가 이걸 이따위로 해? 말도 안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고려사의 기록이 사실이고 정확하다. 저는 1번이 맞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3번이 맞다면 진짜 망할 만한 거죠. 그걸 노리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맞다면 고려는 망할 만했어. 그러나 저는 거듭 1번이 맞다고 봐요. 우왕과 최영의 대안이 맞았던 틀렸던 대안을 가지고 시작했던 전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논의에 참여는 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성계가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을까?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 이성계는 이미 혁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도전이 이성계 만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이게 정말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사건으로 벌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성계 입장에서 보면 이번 출정은 정말 기가 막힌 기회예요. 사실이 아니라 드라마를 쓴다 그러면 이 철령의 설치 논의부터 정도전의 작품이었다. 소설 쓴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따라서 이성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사실 이번 원정 자체는 취소되는 거예요. 이때 출정한 군대를 보면 고려군이 형식상으로는 중군, 좌군, 우군 전형적인 3군 구성인데 실제로는 좌군하고 우군밖에 없었어요. 우군이 이성계의 동북면 군대고 좌군이 고려 정규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이성계 기록이 과장이라고 그래도 전국에서 끌어모은 정규군 부대하고 동북면에서 오랫동안 같이 싸워온 이성계 군대하고 전투력은 상대가 안 되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에요. 그러면 정말 요동정보를 가면 주공이 이성계 부대고 조공이 좌군, 이제 고려 정규군인데 이걸 1대1로 배치를 해놓으면 무슨 일이 나냐고. 최소한 중군이 제대로 있어가지고 이성계 가고 조공 움직이고 그리고 후방에 확고한 부대가 있어야 반란을 못 일으키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지만 이게 2군 구성이기 때문에 이성계가 맘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거 정말 위험한 전쟁이다, 못한다 이랬으면 이걸 어떻게 내보내? 칼 거꾸로 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나가겠습니다, 요동 문제 없습니다, 이번엔 해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도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러면 또 불안해서 못 보내죠. 아니, 제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또 우왕이나 최영 입장에서는 두 가지 확신과 대안을 가지고 요동정보를 시행해야 됐어요. 첫째는 사불가론에 내포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성계도 동의할 만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성계가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충실하게 이 작전을 시행할 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두 개 다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첫 번째 문제, 이 사불가론의 대안이 무엇이었냐부터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평양에 도착했던 날이 양력으로 5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지휘부 임명하고 뭔가 이게 완전히 출정식 같은 걸 그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됐던 날이 5월 25일경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으면 대략 5월 25일경에 서경을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답인데, 6월 초에 압록강에 도착해서 6월에 들어가서 6월에 빠져나온다. 이 정도의 단기 작전이라면 사실 기후에 따라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마철 전에 끝낼 수 있는 전역입니다. 저는 사실 요동정벌이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 무력 시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불가론 자체가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고려 사정에서 장기전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농사철에 군을 동원해서 입는 그런 전능말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나머지 사불간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기전이라면 다 해결이 돼요. 재정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여름철 장마, 전염병, 비 문제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 요동을 되찾는다, 여기에 이제 너무 감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라 요동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키는 장기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그 사불가론 얘기할 때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됐을 거예요. 그 요동을 되찾는다, 이 심정은 이해하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기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성계가 동북면 군대를 가서 뭐 심양이나 뭐 요양을 차지하고 눌러앉는다, 그것은 고려왕실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건 단기 무력 시위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오해가 또 하나 있는데, 조선 건국자들이 회군의 정당성으로 조선과 명의 전면전, 그러니까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친다, 그런 위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요동 출정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작전의 개혁, 단기 작전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명과 협상을 통해서 천령의 설치를 미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요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나라가 전면전을 해? 우와, 이거 뭐 회군할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불가론도 너무너무 이게 대안 없이 시작하는 전쟁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화도 해군의 실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진실과 거짓이 나오는데, 저의 야심작 임진왜란이 출간되었습니다. 3부작으로 병자호란, 중동전쟁, 이번 임진왜란, 이순신 해전사 편입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려군이 양력으로 5월 25일경에 출발했다고 할 때 위화도에 들어간 날이 음력 5월 7일, 양력으로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위화도까지 가는데 거의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렸다는 거죠. 뭐 5월 25일이 아니라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해도 최소한 20일 이상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미 절반의 실패, 아니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불가론에서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6월달 한 달 작전을 한다면 이게 사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회군에서 돌아올 때 보면요, 7월 4일에 위화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서경도 아니고 개경교회에 도착한 날이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일 만에 개경까지 온 거예요. 평양은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까지 오는 거는 3, 4일이면 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평양에서 위화도까지 가는데 3, 4일이면 되고, 압록강에서 위화도로 건너가는, 여기는 강폭이 좁아가지고 이미 4월 달에 거기도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뭐 부교를 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갈수기에는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 위화도에서 저기 단동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강폭이 큰 거지. 그러니까 3, 4일이면 갈 길을 거의 20일 이상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결국 처음에 구상했던 작전 기간을 다 잡아먹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했던 작전 기간 자체가 5월 중하순에서 6월 중순, 늦어야 6월 말까지 하는 거였다면은 사불가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장마철 시작되기 전에 압록강에 물이 불기 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작전이 끝났어야 될 6월 19일에
고려군이 위화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월 4일까지 보름 가까이 위화도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화도에서 꼼짝하지 않은 이유는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막 물 불고 이게 아니라 병사들이 겁에 질려서 탈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록에서 여기 좀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글을 쓸 때 제일 잘 쓰는 수법이 날짜 안 쓰는 거예요. 위화도에서 보름 가까이 있었어요. 뭐 비가 6월 달에 올 수도 있고 7월 초에 올 수도 있고, 올해가 지금 7월 초에 이상기후라서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뭐 그때도 이상기후였을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 하여간 뭐 그동안 있었으면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7월 초 되면 이제 비가 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사들이 언제 탈영했을까? 왜 탈영했을까? 그냥 겁이 나서 마구 탈영했을까? 위화도에서 뭐 섬에서 어딜 도망가? 어쩌면 7월 초까지 버팅기고 있으니까 병사들 입장에서는 처음 출발할 때 대체로 작전 기간을 알거든요. 한 달 이러고 한다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위화도 왔어. 그리고 막 뭉개. 거기서 또 보름 뭉갰어. 아, 이거 7월이 되니까 더위 오고 비가 막 오기 시작해. 물론 그때까지는 비가 와도 심하게 오진 않았대요. 강물이 넘칠 정도로 오진 않았습니다. 그건 기록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월 4일에 해군할 때 기록인데, 이때 장맛비가 여러 날 내렸는데도 물이 불어 넘치지 않았다. 군사들이 건너, 그러니까 위화도에서 이제 되돌아 나왔더니 큰 물이 갑자기 일어서 온 섬이 잠겼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이것은 위화도에 있을 때 비가 왔어도 아직은 심각한 장마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대체로 합리적인 상황으로 보면 7월 초가 그렇죠. 그러나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한 달 늦었지. 이제 비가 오고 장마 오지. 그 다음 얘기. 비가 장마가 여러 번 왔는데도 물이 안 넘쳤는데 병사들이 돌아오니까 물이 넘쳤다.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과장이긴 하지만 암시하는 바는 있어요. 즉 거기서 위화도에서 요동으로 들어갔다가 20일 정도 작전하면 딱 장마철 제대로 걸립니다.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아, 이때 전투를 시작하면은 이제 물이 불어서 우리가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게 솔직히 병사들 마음에도 생겼을 것이고, 이 기록을 쓰는 사람도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때 건너갔으면 돌아올 때 물이 넘쳐버린다. 제가 위화도 얘기할 때 했습니다만 조선시대 기록 보면 장마가 들어도 위화도가 물에 쓸려 나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어쩌다 보면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좀 과장해. 당시 사람들이 뭐 알겠어. 그리고 사실 이 고려사 기록 별로 읽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위화도 해군이 어쩔 수 없었다. 7월 달에 전쟁이 시작하면 이미 틀렸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고려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 4일에 우왕이 성주 온천에 갔다. 좌우군 도통사, 즉 이성계와 조민수가 사람을 보내서 최영에게 가서 속히 군사를 돌릴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청했으나 최영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철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헛소문이 돌기를 태조가 휘하의 친병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미 말에 올랐다라고 하였다. 군대 내부가 흉흉해지자 조민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기로 태조에게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공이 가시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였다. 요것도 어떤 분들은 아예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게 거의 사실에 기반한 약간의 각색이라고 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월까지 이유 불문하고 버텼기 때문에 요동 정벌은 실패했고 이성계, 회군하려는 이성계의 작전은 성공한 거죠.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장마철에 걸리니까 진군 못합니다. 그래서 최영한테 회군합시다 라고 보냈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근데 최영은 당연히 노발대발을 했을 것이고, 이것들이 잔머리 쓴 애 분명히 이랬겠죠. 애초에 니들이 시간 질질 끌어갖고 이때까지 끌은 거 아니야. 내가 최영이라고 해도 그래야 할 수 없다. 돌아와라. 누가 이러겠어. 그리고 사실 최영이 생각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허락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미 틀렸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 성질 부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오만의 병사가 지금 벌써 2달째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고나 허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에 책임을 묻겠죠. 4일이면 갈 때를 한 달 갔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래서 회군을 허락해 줬다 하더라도 당시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이 돌아가면 경을 칠 텐데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영이 또 성격이 무섭거든. 이 군율에 관해서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민수 같은 사람은 뭐 처형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꽤 여러 사람이 당할 수가 있겠고, 이게 보고서를 올리다 보면 또 아랫사람들, 장교들 이런 사람은 이제 무슨 면을 당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장교나 병사들도 우리가 늦게 왔고 이미 틀렸고 돌아가면 뭔 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는 건 난 처벌받기 싫어서 이것도 사실 반란인데 그냥 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민수나 이런 입장에서는
니는 가고 우리는 돌아가서 처벌받으란 말이냐, 이런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일이 진짜로 있었던 없었던 간에 당시에 병사들이 유언비어, 이성계 군은 동북면으로 튄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소문으로 뿌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민수는 달려가서 부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성계의 작전은 멋들어지게 성공하고,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위화도 해군의 진상입니다.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가 가서 요동에서 열심히 싸울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건 제가 지난번에 KBS 머니올라에 나가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철령이 사건 자체가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제기된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이 철령이 우리나라 철령이 아니고 요동 지역에 있는 철령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라는 자체가 이 명나라의 직접적인 지배 지역이 아니고 일종의 간접 통치 지역입니다. 여진족이 있던 데를 뭐 건주위, 해서위 이렇게 했는데, 건주위나 해서위 이런 데는 거의 여진족 부족들의 자치구역도 아니고 그냥 걔들이 사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를 명나라가 관료가 가서 통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냥 간접 통치 구역이다, 형식적인 어떤 그런 구역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구역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시 명나라가 아무리 요동에 진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한다는 거는 좀 오바예요. 철령이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고려하고 명나라랑 뭐 티격태격하고, 고려가 아무래도 원나라랑 가까웠던 나라니까 좀 군기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으니까, 위를 설치한다는 게 이제 여진족 구역에 위를 설치하고 그 쌍성 총관부 지역에 이제 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뭐 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동, 지금 의주하고 심양 사이에 그 지역에다가 뭐 설치하겠다, 이런 주장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함경도 지역으로 이제 잘못 알아들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쌍성 총관부 지역을 명나라의 그런 간접 통치 지역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오고 가지, 관계 지역에 와서 우리 여기다 철령이 설치한다 이렇게 띡 통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그 철령이라는 게 함경도에 설치하는 게 아니었다고 보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고려정부는 그것을 쌍성총관부 지역을 명나라의 위로 설치한다는 말로 알아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성계가 동북면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뭐 열심히 싸운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철령의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미스테리를 안고 있는 것이지만, 당시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열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건 철령이가 함경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성계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성계의 동북면 군대를 주력으로 요동 공격을 구상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이고, 현재 남아있는 기록 가지고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불가론에 대한 이야기, 위화도에서 해군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기록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로 합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앞에 놓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내 평생에 가장 큰 돈 들여 산 물건이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왜 맨날 놓고 합니까? 좀 식상합니다 이럴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제가 잘못 사가지고 너무 큰 걸 샀어. 요거보다 작은 거 살려고 그랬는데 가게에서 보니까 이게 사이즈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차하면 깨집니다. 지금 이게 뭐 부상병 투성인데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